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아이 건강을 위한 환경 처방전으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주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올해 EBS 사이언스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연구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내용이 정수기 물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시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외국의 한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 내용입니다. 티백 1ml당 미세 플라스틱이 12억 개가 방출이 된다고 발표를 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수많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올해 하와이에서 열린 이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 미국 하와이 해변도 굉장히 깨끗한 되게 푸른 이제 경치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하와이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이 이렇게 분류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4mm 이상의 플라스틱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플라스틱 자체는 분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파우더 형태의 굉장히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우더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흡수가 되면 내분비계 또는 면역계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환경 호르몬 내용입니다. 저희가 환경 호르몬은 이제 플라스틱 물질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이 화학 물질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최정은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분비계 장애 물질, 교란 물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은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수용체의 적절한 이제 수준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호르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환경 호르몬은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정상 호르몬보다 강하게 작용을 하거나 약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이 내분비계의 교란 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정상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이제 프탈레이트를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 물질이라서 원래 이 딱딱한 플라스틱을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DEHP가 대표적이고 어디에 제일 많냐고 보면 저희가 음료수병, 포장지, 랩, 그리고 샴푸, 향수, 로션과 같은 화장품, 장난감, 학용품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의료진들도 의료용 튜브 같은 거에 많고요. 건강 영역으로 보시면 신생아나 유아, 어린이의 경우에서는 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ADHD, 비만, 천식, 그리고 성조숙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스페놀 A입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고 물을 담는 병이라든지 통조림 안쪽 코팅 같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이제 제품으로는 저희가 바닥에 7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통조림 안쪽에 금속 코팅, 일회용 도시락 용기, 영수증 종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나왔던 빨대나 젖병에도 저희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신부, 수유부가 이게 반복 노출이 되면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조숙증, 생식기 문제에 뇌 발달에 영향을 주고 소화비만, ADHD, 면역력 약화에 유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벤입니다. 화장품이나 샴푸, 로션 등이 오래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방부제 역할이고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출 경로로는 저희가 샴푸, 바디워시, 린스, 로션, 선크림, 화장품, 물티슈, 일부 치약이나 세정제에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분 표시를 이렇게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파라벤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메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영향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저희가 생식기 부위에 닿지 않게끔, 이런 물질이 닿지 않게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피부로도 스며들어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알비타 대학과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 내용인데요. 저희가 팔 안쪽을 1로 봤을 때 등은 1.7배, 두피는 3.5배, 겨드랑이는 3.6배, 그리고 턱 끝에는 13배, 생식기 부위는 42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선이 넓고 크거나 피부 각질층이 얇고 모세혈관이 가까운 곳일수록 높게 흡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생리대라든지 저희가 바디워시, 로션 이렇게 매일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성분을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환경 이제 실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장난감이 있으면 아기가 입에 가져다 대는 걸 오래 물지 않게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방향제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스테인리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스페놀 A 역시 뜨거운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지 않고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병 밑에 숫자 7이 적혀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스테인리스 용기를 자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수증은 손에 오래 쥐고 있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피하는 것이 좋은 플라스틱으로는 3번, 6번, 7번이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밑면에 적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PCV, 그 다음에 PS, 어덜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비스페놀 A와 이제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가급적 구입을 피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되게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자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가 경고한 생활 속 독되는 이제 물건 8가지라서 당장 집에서 치우세요 해가지고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거에서 저희가 약간 긁힌 프라이팬, 향초 이런 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생수병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구매 전 제품의 KC 마크를 확인하고 연령에 맞는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기가 이제 장난감을 만지고 피부가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면 바로 비누를 씻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염된 손이나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손을 씻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장난감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이 최대 3026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기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C마크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 인증 여부를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고요. 저희가 이 KC마크 아래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실제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벤의 경우에서는 성분표에 파라벤 프리 그리고 무방부제라고 확인이 돼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어린이용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향료, 디퓨저, 향초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걸 불필요하게는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성인들이 많이 쓰는 헤어스프레이도 아기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출이 되면 저희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일반적으로는 섬유 유연제 성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저희가 환경 클리닉을 해보면 아기들 제일 이제 습관으로 고쳐야 되는 게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 이렇게 질겅질겅 씹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대 깨물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놀이터 등 외부 노출 이후에 손 씻는 걸 이제 습관화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배달 음식, 일회용품이 담긴 뜨거운 음식은 대체적으로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일회용 페트병의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줄이고 햇빛에 강하게 노출된 상태의 제품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이제 배출하는 데 돕는 음식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영양 파트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이제 결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식이섬유랑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저희가 장에 있는 환경 호르몬도 같이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환경 호르몬 배출을 위해서도 저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실천으로 저희가 환경 호르몬을 낮출 수 있을지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은 반감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생활용품을 사용한다든지 포장 음식을 피하고 향 성분을 피하고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일주일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평균 21%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물을 많이 마시고 손을 씻고 땀나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환경 호르몬을 신체에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소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 환경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클리닉을 한국 최초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값에 비해서 아기의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저희가 결과지를 보여드리면서 행동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아과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